안녕하세요. 강교현입니다. 우선 이렇게 유교문화연구소에서 이렇게 저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이제 제가 그동안 어떤 연구를 했었는지 제가 저 자신을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서 준비한 발표문이기도 해서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제목은 조선시대 육아경전 이해의 흐름과 관례라고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약문을 이제 먼저 이렇게 드리게 됐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크게 세 가지 변곡점 혹은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 발견된다는 취지의 요약문을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육아 경전을 조선에서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라는 질문을 이제 제가 처음 던지게 된 것은 사실 이제 1900년대 전후에 당시 조선이라고 표현을 일단 하겠는데, 당시 조선에서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고 맞서고자 했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실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사실 당시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력들도 상당히 거세게 들어오고 있었고요. 또 사실은 그 내부에서는 이제 주자학적인 육아경전 이해에 기반해서 대응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1900년대를 맞이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내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어떤 분석 틀을 이제 도움을 받은 게 이제 오주 이규경이라는 이제 18세기 사람, 19세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를 만나봤었습니다. 이제 조선시대는, 성리와 경학과 예학 세 층위로 이제 한 학술이 전개가 됐는데, 성리와 예학에 대해서는 아주 책들도 많이 남아있고, 연구도 깊이 있게 이루어졌는데, 경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진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흥미롭게 제가 접근하게 돼서 좀 살펴보니까 경학, 그러니까 육아 경전에 대한 주석서 자체가 일단 적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해서 조선은 15세기 때부터 번역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했었다. 육아 경전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곤란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이 조선적 경학의 특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사서에 조금 한정되기는 했지만 이제 거기를 덧붙여 나갈 수 있는 근거대기를 해나갈 수 있는 살을 붙여 나갈 수 있는 연구들을 쭉 진행을 해왔고요. 이제 그러면서 발견된 어떤 변곡점이라든지 살펴봐야 될 지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조선 학계는 이제 15세기 초반에 사서대전하고 오경대전이라는 문헌을 수입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탐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서대전이나 오경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에서 명대 경학을 특징 짓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송대 그리고 청대와는 다른 어떤 명대만의 고유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문헌으로서 사서대전과 오경대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성리대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대 학술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평가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명대가 경학의 쇠락의 시대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지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현대의 평가일 뿐만이 아니라 청대 고연무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제 사서 오경대전이 어떤 당대 학술의
획일성을 불러일으켰고 기존 문헌을 표절해서 만들어진 문헌이다라는 이런 분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15세기에 이 조선은 생각보다도 짧은 시차를 가지고서 명제의 이 대전유 문헌들을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학적인 이상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선의 주류 학계는 이 사서 오경대전에 대한 탐구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16세기, 15세기도 조선의 15세기, 16세기에도 사서 오경대전에 대한 평가가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산발적으로 발견이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여겨지면서도 동시에 사서대전이 갖고 있는 그 소주, 조그만 글자로 써있기 때문에 소주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그 소주에 담겨 있는 내용과 출처,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야기됐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선이 조선 초에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소주라는 거는 사실 주시, 사서대전만 놓고 봤을 때 주시의 사서집주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데요. 주시의 사서 장구의 주석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법한 자료들을 명대 학자들이 이제 추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이제 송대 학자들의 말만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정현이나 복릉달처럼 소위 도주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의 주석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량이긴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희 연설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주희 이후에 명대의 이 대전유 문헌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주희의 사서 해석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 놓은 글들도 이제 편집되어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 대전유 문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대의 어떤 경전 관련 지식들이 총합되어 있다, 취합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어쨌든 어떤 경학사적인 의의를 갖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소주 문제로 돌아가서요. 이 사서대전이 소주에 의해서 소주에 대해서 비판받는 이유는 일단은 사서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그 소주들이 특정 문헌에 한정되어서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 비판을 받습니다. 선별된 소주는 이제 진력의 사서 발명이나 호병문의 사서통, 그리고 이것을 취합해 놓은 예사의 사서 집석을 이제 그대로 옮겨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조선은 이제 그렇게까지 이거는 후대 청대의 비판이고요. 이 조선에서는 대전유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소주가 주희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야기한다. 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여기서 제가 주목을 했던 거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선이라는 학계가 번역의 단계에서부터 육아 경전에 좋게 어려움을 겪었고 굉장히 치중한 시기가 분명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논어와 관련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하나의 사례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4페이지, 발표문 4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논어와 관련해서 제가 새로 쓰기가 되는 고서를 이렇게 가져왔으면은 사진으로 가져왔으면 더 말씀드리기가 이해하시기가 더 편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여 회원장이라는 논어 편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안혜와 더불어 온종일 이야기를 하매 어기지 않아 어리석은 사람인 듯 하였다. 물러나 그 살을 살핌이 발하기에 충분했다. 안혜는 어리석지 않다. 예, 이거는 자왈, 오여 회원 종일, 불이 여우, 태희 성기사, 역도기발, 회합 부루. 이 구절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번역을 한 거고요. 중간에 번역을 안 한 글자들이 좀 있습니다. 물러나 그 살을 살피니 바라기에 충분했다. 이게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을 이제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데 곤란을 겪었는지 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서대전 소주를 살펴보면은 이 구절과 관련해서 물러난 것이 누군지, 그 다음에 살핀 것이 누군지, 원문에서는 퇴와 성인데요. 이 두 글자의 주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서술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개가 다 주시의 언급인데, 하나는 공자가 물러난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안자가 물러난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소주에 등장하는 건데요. 그 소주에 나오는 구절이 각주 19번과 20번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부자가 물러나 안자가 혼자 있을 때를 살펴본 것이다. 퇴는 부자가 물러난 것이 아니라 안자가 물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논어 경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퇴라는 글자, 성이라는 글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사라는 글자까지도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혼란을 겪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입되어 있는 학자들은 이황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의도 있고, 사계 김장생도 있고, 후대는 초려 이웃해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17세기, 18세기까지 내려와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류장원이라는 학자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로 가서 세 번째 사서 오경의 연구의 심화 부분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논어의 어떤 특정 구절을 이해할 때 소주에 나와 있는 설명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번역에서부터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례들을 이제 제가 발표문에다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그것이 심화된다는 것은 이제 그 번역의 문제와 연동되는 해석의 문제로 이제 논의가 변해갔을 때 이제 심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만 놓고 봤을 때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초려 이웃의 설명을 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달리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초려 이웃해는 사서 단문에서 태와 성의 주어가 모두 공자라는 판단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되어 있던 서와 발에 대한 해석의 문제를 추가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공자하고 안해가 만나고 있는데 공자가 안해를 보고서 공자가 물러난 다음에 안해가 혼자 있을 때를 공자가 엿본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안해가 공자를 만나고서 자기 방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기 내면을 잘 살펴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의 문제인지 그 두 개가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해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게 공자가 안해가 공부를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해가 혼자 거처하고 있는 것을 공자가 보니까 그 사람이 겉모습을 잘 정돈하고 있는 모습이 내 가르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지 이 두 개의 해석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 조선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뭐를 눌렀나요? 별 문제 없는 거죠 지금? 네, 화면이 지금 바뀌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입장 그리고 주희의 입장에서부터 이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희의 초기경에는 안연이 자기 내면을 잘 성찰했기 때문에 공자가 칭찬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주희는 이제 연평 이통이라는 스승을 만나서 이 논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연평이 거기서 주희한테 그것은 안연이 자기 내면을 잘 성찰했기 때문에 공자가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안연이 극기복례로 대표가 되죠. 사물로 대표가 되죠. 비례물 시청 운동으로 대표되는 그 행동을 잘 하고 있는 것을 공자가 목격하고서 나의 가르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수정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제 반영이 돼서 결국 논어 집주에는 공자가 안연히 자신의 겉모습을 잘 정돈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가르침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걸로 정리가 돼서 논어 집주에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주에는 그것이 시차가 뒤엉켜서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학자들 눈에는 이제 이 해석이 어느 게 맞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라는 그런 혼란을 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새로운 문헌의 수입이었습니다. 논어와 관련해서는 논어 홍문이라는 책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논어 홍문은 잘 아시다시피 주희가 이제 논어 집주를 편찬하면서 자신이 기존의 학설들을 취합하면서 기존 것들을 비판하고 자신이 선택한 입장이 어떤 이유에서 선택하게 됐는지 서술해 놓고 있는 책인데요. 바로 이 초려 이유태라는 사람은 이 논어 홍문의 이 관련 설명을 보고서 이것은 그 해석의 차원에서 어, 안연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한 게 아니라 공자가 안연을 국기복리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봤기 때문에 칭찬한 거다라는 설명으로 확정 짓게 됩니다. 결국 이건 굉장히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으로서 이제 해석이 됐었는데요. 이제 유학의 정신 그리고 주자학의 정신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의 문제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자학에서는 물론 이제 자성적이고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측면에서의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 모습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예를 잘 지키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사상적으로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규경이 조선에서는 예학이 굉장히 발달했었다라고 하는 평가에 이론적 근거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7페이지로 이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주자학적인 해석의 지향을 갖고 육아 경전을 바라봤던 인물의 정점에는 우암 송시열이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육아 경전과 관련해서 송시열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주자의 본의와 가까워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사서 뿐만 아니라 주시가 주석한 시경과 역경에 대해서 보다 더 주시의 입장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시의 언급들 뿐만 아니라 주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이전의 주석들과 스승들의 주석들과 그 이후의 주석들을 함께 취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송시열은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남계 박색채하고 주고받았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각주 30번에 있는 그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시열 우암이 했던 얘기입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정주 이후 여러 학자들의 설이 매우 많지만 그다지 드러낼 것은 없고 혹 정주의 본질을 도리어 잃은 경우가 있어도 그 잘못을 후인들의 안목으로는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찍이 13경 고주를 얻어서 지금 볼 수 있는 사서와 시, 역의 주석 아래에 수록하여 정주가 취사한 뜻을 드러내고 정자와 장자, 행거 장제죠. 의 글과 주자대전, 주자어류 중에 여러 설을 취하여 세 선생의 같고 다른 점, 그리고 세 선생이 초년과 만년 입장에 동의를 보인다면 학자들에게 큰 보탬이 있었을 것인데 실행할 힘이 부족하였습니다. 이 일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박세채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끝내 이렇게 결과물을 이제 산출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들의 문제의식이 주자학적인 육아경전 이해에 다가가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단순히 주자의 문헌뿐만이 아니라 전후 그리고 보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취합하고자 하는 그런 지향이 있었다. 어느 정도 확장된 육아경전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측면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시열은 이 사서 집주와
사서 대전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도 유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시의 사서에 대한 주석이 담겨 있는 사서 장구집주뿐만이 아니라 명대에 나온 사서 대전이 등장하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주시 사서집주에 대한 해석의 변천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주를 볼 때 자주 만나게 된 운봉호 씨, 신한진 씨, 병원고 씨, 쌍봉 요 씨와 같은 이런 송대 이후 활동했던 경학가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경학가들의 문헌들을 취합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로 이렇게 드러나지는 못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사서 그리고 육아 경전에 대해서 전형적인 주자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굉장히 주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부서부터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또 조금 내려오는 방식으로 육아 경전과 관련된 지식들을 확충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하나의 흐름을 이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육아 경전에 대해서 접근했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7세기, 18세기에 등장했던 것인데요. 여기서는 송대의 주시의 주석서와 명대의 사서대전과 오경대전을 구분해서 보려는 시도가 송시열에 비해서 훨씬 더 선명하고 비판적으로 언급이 되고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성후 이익과 수남 안정복의 발언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익하고 안정복 같은 경우에 둘이 약간의 두 분이 약간의 온도차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율곡 2서부터 이어진 사서대전 소주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어떤 지역적이고 혹은 뭐 중복되고 이런 문제점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결국에는 주시의 주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로서 대전류 문헌의 소주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거죠. 근데 안정복의 비판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육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왜 9종으로 한정시키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서 오경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배제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아 경전, 후대 13경이라는 것 혹은 그 이전 13경이라고 하는 것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배제되어 있는 주례와 의례, 그리고 춘추의 공양전과 공양전 이 네 가지 책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배제된 것에 대해서 안정복은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복의 이 비판에는 청대 도연무의 사서 오경 대전에 대한 비판에 대한 지식도 대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컨대 사서 오경대전을 기반으로 주자학적 육아경전 이해로 나아가고자 했던 조선의 주자학계는 기본적으로 사서 오경에 대한 주자학적 해석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문헌들로 관심을 넓혀갑니다. 그러한 관심은 주시의 경전 주석서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주시 이전 시기 육아경전 주석인 13경 주소와 북송대 해석은 물론 주시 이후 사서 오경대전 성립까지 산출된 송원대 해석서로 확장이 됩니다. 그와 함께 조선에서는 사서 오경대전 수록 소주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서 오경이라는 체제 자체를 비판하고 극복해내려는 입장까지 개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정복은 그 사서 오경으로 제한시켜 놓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아 경전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수많은 사상 자원들을 제한시키는 역할까지 했었다라는 차원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들은 주자학적인 육아경전 이해의 지향 위에서 전개된 조선의 육아경전 이해의 어떤 각기 다른 양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면요. 소위 시각이라는 말로도 포괄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박학이라는 말로도 얘기가 되는 일군의 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육아 경전 이해와 관련해서 어떤 선명한 변화가 발견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육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학 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지식들이 이 시기 학자들에게서 아주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정리되어 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육아경전을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방식의 연구가 조선에서 이루어졌다면 물론 여기에는 청대 지식의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의 흐름에 더 쌓아서 그 흐름 위에서 과거 그 이전부터 육아 경전이 성립되어 온 역사를 쭉 나열을 함으로써 경학사적인 지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11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에서는 주자학적 사소오경 체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13경 체제를 고려하면 수많은 경전 주석서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해놓고 조망하는 시야가 확인이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희를 경학가 중에 한 명으로 매우 뛰어난 경학가 중 한 명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사실 이 발표 이러한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주작을 얼마나 조선의 주작을 얼마나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문제의식이 조금 깔려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경학 지식, 경학사적 지식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이전 주자학적인 육아경전 이해로의 지향의 흐름이 분명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런 것들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학사적 지식을 가장 체계적이고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하고 있는 게 모두에 말씀드렸던 오주 이규경이라는 사람이 지은 우주연문 장전 산고라는 책입니다. 오주연문 장전 산고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1000개가 넘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지식들을 취합해 놓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서류 문헌이라고도 이제 평가를 받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꼭지가 이제 경학 관련된 것입니다. 육아 경전 관련된. 그리고 여기에서 당대 유통되던 조선의 지식을 경학 관련 지식을 이규경은 이제 두 층에서 조망을 합니다. 하나는 경학사와 관련된 지식들을 모두 다 취합을 하는 거고요. 그 취합한 지식을 13경과 5경 사서대전이라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분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13경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이규경이 주목하고 있는 경학자는 정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서 5경 대전이라는 것은 명대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희라는 경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학사를 바라봤을 때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규경으로 상징되는 어떤 조선 후기 각학의 지향 속에서 육아경전을 이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청나라로부터 유입되어 온 경학사 관련 지식들은 주희라는 경학가와 정현이라는 경학가 두 명을 놓고 우리가 유학과 관련된 고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펼쳐주게 되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인용문이 12페이지에 있는 51번 인용문입니다. 이규경의 발언입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정강성, 정현은 한유 가운데 직대성한 분이고 주희는 송유 가운데 직대성한 분이다. 후대 유학자의 표준과 모범이 되어 감히 달리 의론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선생뿐인데 주소의 오류와 직주의 흠을 이유로 잘못이라 여기면서 전체 글을 폐지하려는 자는 대의와 본령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이니 무엇인들 말하기에 충분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획기적인 변화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시에 대한 어떤 중시의 시선을 거둬들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주자학적 육아 경전 이해라는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던 문제의식을 조금 이렇게 가운데 혹은 객관적인 중립적인 데까지 조금 끌어오는 역할을 이 경학사 관련된 지식들이 이 사람들한테 했던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주시의 육아경전 이해와 관련해서 조선에서는 처음에 번역의 단계에서부터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의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했던 것이 의미와 해석의 단계까지 전개되고 또 그에 대해서 더 확정을 짓기 위해서 주시의 주석이 산출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쳤던 그런 문헌들을 실제로 취합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조선 학계에서는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전류 문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주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서 오경 체제에 한정되어 있는 육아경전에 대한 제한적 해석에 대한 문제의식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들이, 이러한 학문적인 지식들이 축적된 위에서 마침 청나라로부터 경학사와 관련된 지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해석의 틀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로까지 그런 분위기로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발표문에 수록하진 않았지만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약용이라는 이제 학자가 유의미하게 활동을 하고 또 실제로 정조와 서유구와 정약용이 경학사와 관련해서 정조가 이제 책문을 내리고요. 서유구와 정약용이 대책을 작성하는 그런 기록도 우리한테는 발견이 됩니다. 결국 이들이 논의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육아 경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 저는 수기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경세적인 문제의식이 반드시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 조선의 학계는 그러한 경세적인 차원에서 육아 경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정약용을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한테서 발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주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의 단초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정현과 주희를 대등한 경학가로서 바라보는 시선이 한편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육아 경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과거 동아시아에서의 학문적 준거로서의 역할이 어떤 방식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천해 갔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문의 마지막 문단을 읽으면서 제 발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조선학계의 경학 관련 지식은 각학 지향 위에서 청대학술의 유입을 통해 한데 모인 것이지만 거기에는 조선학술계에 선재하고 있던 주자학적 연구의 심화 흐름 그리고 명대 주자학적 프레임에 갇힌 경전 이해에 대한 비판과 극복 의료의 방향성과 조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비판을 통해 유학의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경세적 문제의식과의 친연성 역시 흐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세적 목표 아래 경학에 대한 해석적 지평을 확장해간 조선 후기 사상 흐름과의 연결점에 주목함으로써 이 시기 주목받은 경학 지식은 조선 당대의 현실 문제에 대한 처방을 지속적으로 경학이라는 학술장 안에서 찾아내고자 했던 조선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제 1900년대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분명히 전형적인 주자학적인 사회에 입각해서 현실에 대응했던 사람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전들을 발굴하고 경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진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발굴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과거 15세기 조선이 건국됐을 때부터 연속적인 흐름 위에서 이 사람들이 다 아우를 수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일까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접근법이 어떤 효과적인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저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여기에서 각각에 대한 사례로서 찾아볼 수 있는 문헌들을 이렇게 취합을 하고 있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경학자료 집성이 사실 가장 큰 그 도움이 되는 자료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도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얹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